네, 이제 14장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용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두이노가 있고요. 아두이노에 여기 지금 HC SR04라는 요 초음파 거리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핀이 VCC 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의 5V 그 다음에 또 역시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연결이 각각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그 핀하고 에코 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그 핀은 이제 인풋 쪽이고요.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게 트리거 핀이 이제 여기 7번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는 거죠.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이제 입력을 트리거 핀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코 신호, 요 에코 신호를 이쪽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는 아웃풋으로 설정하고 트리거는 인풋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호를 이쪽으로 왔다 줬다 좀 받았다 하면서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보면은 요게 T라고 되어 있고 T, 여기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가 이제 전송 쪽, 이게 수신 쪽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차차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음파 거리 센서는 이렇게 이제 요 HCSR 공사라는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 회로를 구성을 할 거고요. 센서와 장애물, 그러니까 이쪽에 어디 장애물이 있겠죠. 그럼 얘가 T 쪽에서 뭔가 신호를 이렇게 딱 줘서요. 여기서 반사되는 파형을 이쪽 R로 수신을 합니다. R이 이제 수신기예요. 이게 수신기, T가 이제 송신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송신기에서 뭔가 초음파를 쏘고 그거에 반사되는 초음파를 받아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거리를 측정해서 직렬 모니터로 거리값을 반복적으로 출력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하고 초음파 거리 센서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실습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음파 거리 센서가 뭔지 좀 고민을 해보죠. 이게 이제 실물 초음파 거리 센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HCSR04라고 되어 있고 VCC, 트리거, 에코, 그라운드 4개가 있고 여기 T가 있고 여기 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음파를 이렇게 쏩니다. 쏘면 여기 어떤 장애물이 있겠죠? 거기에 반사가 되죠. 반사가 돼갖고 요 R 쪽으로 뭔가 이제 신호가 반사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왕복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초음파를 쏘기 시작해서 초음파를 수신받은 첫 번째 이제 초음파를 수신받은 시간이 이제 왕복 시간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운드 트립 타임. 그러니까 RTT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운드 트립 타임이 뭐 예를 들어서 1초였다. 1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주 물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수식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음파기 때문에 이 초음파가 전송되는 속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340 m/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반사돼서 라운드 트립 돌아오는 시간이 1초였다 그러면은 이제 거리는 그 절반이니까 여기다가 0.5초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식은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우측에 보면요. 초음파가 방사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60도, 30도, 요게 이제 이쪽은 거리가 돼서 2m에서 뭐 한 10m까지 거리는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쏘는 거죠. 여기로 딱 쏘는 거죠. 쏘면 이게 방사하면서 약간 퍼지는데 그 퍼지는 게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정도. 그 정도까지 퍼지게 되고 60도 플러스 마이너스 60도까지는 이제 퍼지긴 퍼지는데 굉장히 중간에 이제 소멸이 많이 되죠.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 직선거리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먼 거리까지 초음파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쏘는 초음파의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멀리 가요, 멀리 가는데 방사각은 좁아져요. 그 주파수가 낮아지면 멀리 가지 못해요. 짧은 거리를 가는데 방사각은
이제 더 넓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설명을 볼게요. 일단 주파수, 음파는 뭐냐면 성대가 내는 소리를 음파라고 해요. 보통 이제 사람의 음성은 10kHz보다는 훨씬 작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성대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성대가 떨리는데 그게 1초에 10,000번까지 떨릴 수 있다고. 최대 10,000번까지 떨리게 되면 그 성대 주변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그 진동이 입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공기의 진동일 뿐이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 귀에 가서 고막을 진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파라고 하면 제가 10km 이하라고 그랬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만 여기까지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보통은 한 4K에서 한 5K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넘는 소리를 성대로 낼 수가 없어요. 아주 뭐 유명한 오페라 가수나 이런 사람들만 굉장히 고음을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죠. 고음을 낸다는 거는 5kHz보다 더 큰 6kHz, 7kHz 이런 걸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청 주파수를 보겠습니다.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한계를 얘기해요. 보통 이건 20kHz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kHz.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은 되게 멀리에 있는 어떤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청 주파수의 한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20kHz가 아니라 뭐 40, 80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어쩌면 사람도 옛날에 이제 어떤 위험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가청 주파수가 굉장히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요즘 그런 위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퇴화됐을 수도 있죠. 최대 지금 한 20kHz까지 이걸 초과하게 20kHz까지 소리를 보통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초음파라는 거예요. 초음파는 가청 주파수를 초과하는 주파수를 의미해요. 가청 주파수를 초과하는 주파수라 함은 이제 20kHz보다도 더 높은 주파수의 어떤 공기의 진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보통 거리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식은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까 이거 설명했죠. 음속은 제가 쓸게요. 시간분의 거리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리니까 거리가 알게 되려면 이 시간을 이쪽으로 넘겨야죠. 그럼 이게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면 거리는 음속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시간 라운드 트립 타임은 초음파가 갔다가 오는 시간이니까 실제로는 그거의 절반이어야 되겠죠. 라운드 트립 타임의 절반. 그리고 음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340m/s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음속 같은 경우도 온도,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가 기온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형이 돼요. 340으로 고정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초음파 거리 센서의 특징을 볼게요.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증가한다. 단 그러나 방사각은 좁아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안쪽 4m 이하의 거리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통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초음파는 40kHz, 20kHz만 넘으면 초음파가 되니까 보통 이제 40kHz 내외의 파형을 이용을 해서 거리 측정에 활용을 하게 되죠. 초음파 발생 모듈은 이제 T라고 송신기입니다. 그래서 이 송신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앞전소자라는 게 있어요. 앞전소자 양단에 40kHz의 펄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전 효과를 갖는 소자가 40kHz로 떨리면서 그거에 의해서 공기의 진동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초음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초음파 감지 모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초음파가 도달을 하게 되면 수신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전 소자가 그 초음파에 의해서 떨려. 그 40kHz 떨리면서 그 떨리는 빠르기에 따라서 어떤 그 앞전 소자 양단의 전압이 역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전 소자라고 하는 게
예, 잠시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잠깐 지금 전화가 와갖고 예. 앞전 효과를 갖는 소재 양단에다가 이제 그 펄스 원하는 주파수의 펄스를 가하게 되면 그게 앞전 효과가 이제 진동을 하면서 그게 공개 진동으로 바뀌고 또 공개 진동이 앞전 효과에 닿게 되면 그게 다시 전압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송신과 수신, 초음파를 송신하고 초음파를 수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음파 거리 센서의 거리 측정 원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이제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의미하고 이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은 초음파 거리 센서가 실제 어떤 신호를 입력받아서 그 초음파를 쏘고 그 초음파가 장애물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확인해서 어떻게 이제 그 거리를 측정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시간이 되겠죠. 시간축이 되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초음파 거리 센서이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으로부터 어떤 신호를 입력받아요. 어떤 특정 신호를 입력받으면 이 초음파 거리 센서의 초음파 발신기는 초음파를 장애물을 향해서 쏘게 됩니다. 그럼 장애물에 이제 반사가 되겠죠? 반사된 파가 여기 초음파의 수신기에 도달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었던 요게 T고요. 요게 R입니다. 그래서 T가 트랜스미터, R이 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리시버에서 이제 수신 신호를 반사된 초음파 신호를 받게 되죠. 받으면 그걸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출력은 어디로 갈까요? 역시 아두이노의 디지털 입력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디지털 입력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신호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아두이노가 있는 거죠. 아두이노. 그죠? 아두이노 있고, 그럼 이 초음파 발신기로 입력되는 요 핀은 뭐냐? 요게 바로 트리거 핀입니다. 트리그 핀. 요거. 그 다음에 초음파 수신기에서 받은 신호를 이쪽으로 내줄 거 아니야? 요게 뭐냐? 요게 에코 핀이 될 거예요. 에코 핀. 그죠? 이게 트리거 핀, 에코 핀. 물론 초음파 거리 센서는 이제 VCC하고 그라운드도 있어요. 있는데 이건 당연히 5V하고 0V를 연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두 개의 트리거 핀하고 에코 핀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얘가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거리를 측정한다기보다는 라운드 트립 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할게요. 요게 트리거예요. 트리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코가 됩니다. 에코핀. 근데 이제 요거만 봐도요. 트리거 핀은 입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초음파 거리 센서 입장에서 아두이노로부터 신호를 입력받는 거니까 그 초음파 거리 센서의 입장에서는 입력이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초음파 거리 센서로부터 어떤 신호가 출력이 돼요. 이 에코핀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이게 아두이노의 디지털 입력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에코핀과 연결된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은 이제 그때는 입력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 이제 아두이노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연결되는 게 어떤 디지털 핀인데 이게 아웃풋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이리로 가는 거고요. 오는 거는 입력으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아두이노와 초음파 거리 센서가 이제 대화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트리거 신호를 보겠습니다. 트리거 신호는 뭐냐면 로우로 있다가 10 마이크로세컨드만 하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로우로 내려옵니다. 이 신호를 이 초음파 거리 센서가 입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런 신호를 만들어 갖고 이 초음파 거리 센서에 줘야 되겠죠. 그럼 초음파 거리 센서는 이 신호를 받자마자 무슨 동작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8개의 40kHz 펄스를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이거 40kHz라고 그랬어요. 이 펄스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앞전 소자에서 저 펄스에 의해서 앞전 소자가 떨리면서 공기의 진동으로 변환돼 갖고 여기서 초음파가 쭉 발생돼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40kHz짜리 8개가 나가는 겁니다. 8개가 쭉 출력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일로 쭉 받겠죠. 이렇게 받겠죠. 반사돼서 받을 겁니다. 요 받기 전에 요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 8kHz, 40kHz짜리 펄스를 발생시키고 요때 에코 신호를 갖다가 하이로 올리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끝나면 40kHz 펄스 발생이 다 끝나게 되면 요 에코 신호를 로우에서 하이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 요 에코핀, 이쪽을 로우에서 하이로 이렇게 올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 초음파가 발사됐습니다라고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때부터 초음파가 발사됐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쭉 이걸 하이로 유지시키다가 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요게 초음파가 발사돼서 장애물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럼 왕복 시간이 있겠죠. 어쨌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올 때 여기서 딱 그 반사파를 검출한 시간, 그게 딱 검출이 되면 초음파 거리 센서가 알아서 이거를 로우로 낮춰줘요. 그죠? 로우로 낮춰줘요. 그러면은 요 에코핀으로 그 로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두이노는요, 결국 이 신호, 이 트리거 신호라는 거를 초음파 거리 센서로 이렇게 전송을 해주고 이런 걸 받게 돼, 이런 신호, 에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에코핀으로부터. 그러면은 아두이노는 뭐만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요게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내면 되겠죠. 요 시간이 얼마인지를.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장애물하고의 앞서 이제 제시했던 수식에 의해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원리예요. 자,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여기 있는 말들을 읽어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초음파 거리 센서는 송신기와 수신기, 그 다음에 제어 로직, 뭐 여러 가지 제어 로직이 있겠죠. 이제 그걸로 구성되고요. 5V 전원이 인가가 되고요. 40kHz의 펄스를 사용하고요. 4개의 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VCC하고 그라운드는 신경 끄고 트리거하고 에코가 중요하겠죠. 자, 트리거 신호는 뭐냐? 트리거 핀이 트리거 파형이라는 건 뭐냐면 10 마이크로세컨즈 폭의 TTL,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그림 그렸던 요거 로우와 하이로만 만들어지는 신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전기전자에서 로우와 하이로만 만들어지는 신호를 우리가 TTL 신호라고 그래요. TTL 신호. 이거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TTL 신호. 그러니까 TTL 펄스 신호를 갖다가 아두이노로부터 수신을 한다. 즉 아두이노가 트리거 파형을 우리 초음파 거리 센서에 전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 받아요. 그러면 초음파 거리 센서의 송신기는 거리를 측정하고 싶은 대상으로 초음파를 총 8회의 40kHz 펄스, 이걸 송신을 한다. 그죠?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송신하고 초음파 송신이 끝나자마자 에코핀 출력을 하이로 올린다고. 자, 이렇게 하이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가 발사가 됐습니다. 발사된 시간이 이 지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사 초음파를 검출을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거리 센서의 수신기가 이제 이거죠. 여기 R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하면서 바뀌었네. 이렇게 써야죠. R, 이렇게. 장애물에서 반사된 초음파를 수신받으면 에코핀을 로우 레벨로 낮춘다고. 쭉 이렇게 하이였다가 여기서 로우 레벨로 딱 낮추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장애물까지 왕복 시간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왕복 시간을 판단할 아두이노는 에코핀 출력 신호가 하이 레벨을 유지하는 시간폭을 장애물까지의 초음파 왕복 시간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설명한 거 그대로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좀 써놨습니다. 네, 부품 살펴보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음파 거리 센서의 종류는 이제 우리 싱커캐드에서는 2가지 종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라락스 제품이랑 HCSR 공사 제품, 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요거 갖고 HCSR 공사 제품으로 실습을 수행할 거고, 이따 이제 또 파라락스 제품으로도 한번 반복을 해볼 겁니다. 차차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HCSR 공사 제품은 여기가 VCC 그라운드가 있고 에코핀하고 트리거핀이 별도의 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파라락스 제품은 트리거하고 에코핀이 SIG라는 시그널이라는 하나의 핀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거만 차이가 있고요.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건 동일합니다. 자, 음파를 사용하여 객체, 정확하게 초음파죠. 초음파 20kHz 이상.
객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초음파 거리 센서가 아두이노랑 연결이 되겠죠? 아두이노랑 연결이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하기를 눌러갖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요,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막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거리 센서와 이 물체와의 사이 거리를 막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초음파 거리 센서를 클릭하면 장애물과의 거리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설명을 제가 추가적으로 써놨습니다. 시스페로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죠. 먼저 그라운드와 오벌트는 VCC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리거는 7번에 연결했습니다. 7번. 트리거 7번이죠. 그 다음에 에코는 8번에 연결했습니다. 8번, 7번, 8번.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결국 요 7번은 이제 트리거로 들어가니까 요 7번 핀은 이제 출력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8번은 인풋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트리거 신호를 내주고, 요 에코 신호를 여기서 받는데, 우리 라운드 트립 타임,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로우에서 하이로 가고, 하이에서 다시 로우로 내려오는 그 신호를 우리가 이제 입력받게 되는 겁니다. 문법을 좀 몇 가지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펄스인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네요. 이 함수는 펄스 길이 측정 함수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면요, 측정하고자 하는 입력 핀 번호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에코 핀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 이제 8개의 초음파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게 끝나는 시점에 딱 울린다고 그랬죠. 하이로. 그런 다음에 라운드 트립 타임을 거쳐서 반사파가 수신됐을 때 이걸 로우로 다시 내린다고 그랬어요. 요 신호가 들어오는 핀이, 출력되는 핀이 초음파 거리 센서의 에코 핀인데, 그 에코 핀이 연결된 아두이노의 핀 번호, 그거를 여기다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레벨, 요 밸류 여기다가 이제 하이를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를 적게 되면 하이가 이렇게 유지되는 시간, 그죠? 하이가 유지되는 요 시간,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로우라고 쓰면 안 됩니다. 로우라고 쓰면은 로우인 시간을 이제 주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하이.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임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써도 되고 이제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펄스가 시작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이걸 이제 미리세컨드 단위의 시간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 에코 신호가 돌아올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펄스가 입력되기를, 요게 이제 하이로 갔다가 다시 로우로 돌아오기를 이때 기다리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트리거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이 40kHz짜리 펄스가 8개 갈 거고요. 그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요 8개의 펄스가 이제 전송되는 시간은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딱 시작되면 이런 에코 신호에서 이런 TTL 파형이 뭔가 들어올 거다라는 걸 이미 가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 신호가 들어오기를. 근데 그걸 얼마를 기다릴 거냐? 그거를 1초를 기다리겠다 하면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타임아웃에 아무것도 안 쓰면 되고, 근데 요걸 좀 오랫동안 기다리겠다 그러면 3초, 4초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미리세컨드니까 이게 3000이나 4000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1초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트리거 신호를 보내고 나서 요 8개의 펄스가 실제로 왕복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1초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1초로 설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다음 이제 반환 값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펄스 길이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려면 펄스 2는 뭔가 스스로 자체 타이머를 갖고 있어서요. 실제 이제 요 하이로 올라간 시점,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간 시점, 요때 타이머를 딱 동작시키고, 요 끝나는 시점, 요때 타이머를 갖다가 딱 죽이는, 요때 시간 간격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어떤 타이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지연 함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딜레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밀리 세컨드 단위의 지연 함수죠. 근데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도 이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지연 함수 지연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딜레이랑 다 동일해요. 네,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형은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고 문자형이 있고 문자열형이 있고 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정수형은 말 그대로 이제 정수죠. 정수. 여기서 1이나 네, 1이나 마이너스 3이나 3이나 3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이제 어떤 데이터형 그걸 우리가 정수형이라고 하는데 잠깐 제가 끊었어요. 여기 또 헬리콥터 비행기 엄청 지나가갖고 그 다음에 실수형은 이제 3.14나 뭐 이런 거 소수점 들어가 있는 거. 문자형은 말 그대로 문자열형은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문자,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문자 이게 합쳐진 거. 그다음에 불형은 뭐냐면은 참 아니면 거짓, 그러니까 1 아니면 0, 요 2개의 숫자 중에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거. 이걸 불형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인트죠. 인트. 그 다음에 unsigned가 있죠. unsigned는 부호 없는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거. long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배수인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 다 2바이트인데 요건 4바이트죠. 그러니까 long은 2배의 길이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는 이제 이 선언은 이렇게 해주고요.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이 동네 너무해. 너무 지나가요, 비행기가. 정말 짜증날 정도로 10분마다 한 번씩 지나갑니다. 실수형은 이제 플로트하고 더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4바이트, 4바이트의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두이노에서만 그런 거, 띵커캐드에서만 그런 거고 일반적인 C 프로그래밍에서는 좀 달라요. 더블은 8바이트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된다. 아니면 한꺼번에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요 맨 뒤에 있는 요 3번은 요 앞에 있는 1번과 2번을 합쳐서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 문자형은 C에 이제 요 A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문자형에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쳐야 된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 1바이트, 1바이트의 ASCII 코드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ASCII 코드 A가 65인가요? 뭐 그럴 텐데 그 숫자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문자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혹은 요걸 한꺼번에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쓰려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n 바이트, 그러니까 이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니까요. 7바이트일 것 같지만 8바이트에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은 맨 마지막에 널 캐릭터를 삽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자열의 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널 캐릭터 삽입하는 것 때문에 n 플러스 1개, 그러니까 이 문자가 총 7개면 총 8바이트의 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불형은 이제 B가 true냐 이런 식으로 true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고 그죠? 요거는 참과 거짓 true 아니면 false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바이트의 어떤 데이터 메모리 용량을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많이 여러분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인트형만 사용했어요. 인티저형, int. 아마 그러니까 요거만 주로 사용했죠. 요거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랑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아두이노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사용할 건 요걸 사용할 거죠. 플로트. 그죠? 요걸 사용해서 데이터 값을 저장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함수 정의나 이런 걸 봐도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정수형 바이트나 인트나 언사인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uint 8은 뭐냐면 이게 unsigned
unsigned 인티저인데요. 인티저인데 8비트란 얘기예요. 8비트의 공간에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정수형으로 8비트에 저장하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건 뭐랑 같냐면 unsigned 캐릭터랑 같은 겁니다. 요 놈. 그 다음에 요 uint 16t 이건 뭐냐면 unsigned integer 16비트짜리입니다. 그럼 이거 뭐랑 같냐면요. 여기 있는 요 놈. 요 unsigned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거랑 그죠? 똑같은 2바이트인데 부호 없이 저장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uint 32t 이거는 이제 우리 뭡니까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딱 맞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uint 32 이거 4바이트거든요. 4바이트 4바이트짜리 정수형 여기 있군요. 쏘리 unsigned long이 되겠군요. 예, unsigned 죄송합니다. unsigned long int가 되겠죠. 예, int 그게 바로 이제 요 놈이 될 거예요. 요 놈. 그죠? 그런 식으로 매핑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 놈이나 요 놈이나 예, 말만 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걸 뭐 시스템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 부르기도 하는데 별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쨌든 요런 형태의 어떤 데이터 타입이 나오면 뭐만 봐라? 이 앞이 u가 붙었는지만 봐라. u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얼마인지 봐라.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이 뭔지 봐라. int. 그러니까 int의 8비트에 저장하는 거고 unsigned다. 요것만 알게 되면 적절한 거 그냥 매핑 시켜서 쓰면 됩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형변환 연산자를 볼게요. 자, 요건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보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티저 A하고 B를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플로트 C에다가 3.6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와 그 다음에 0.5를 더했습니다. C는 뭐냐면 3.6이에요. 더하면요 4.1이 되죠. 4.1. 이걸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려고 보니까 A가 정수형으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A에 4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가 그냥 절사가 돼. 빠져. 지워져. 그래갖고 4만 그냥 저장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뒤에 있는 4.1이라는 어떤 실수형 데이터가 4라는 어떤 정수형 데이터로 자동으로 형이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을 자동형 변환이라고 해요. 스스로 오토매틱으로 형이 변환됐다. 타입이 변형됐다 해서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 있는 걸 볼까요? 이거는 C를 아예 정수형으로 미리 바꿨어요. 이렇게 가로한 다음에 인트라고 쓰면 이 뒤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전부 다 정수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럼 C가 얼마입니까? 3.6인데 그걸 정수형으로 바꾸면 그냥 3이 돼버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0.5인데 그걸 정수형으로 억지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0 돼버립니다. 소수점 이하를 다 빼버리면. 그럼 B에는 최종적으로 뭐가 저장이 되냐면 3 플러스 0한 3이 저장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강제로 바꾼 거죠. 강제로. 자동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형 변환. 그래서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형 변환한 후에 정수형에 저장을 하는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int라는 형태로 강제로 형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실습 C코드 프로그래밍 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 14.1이고요. 뭐 여기 초음파 센서가 펄스를 전송하게 하고 물체에 반사돼요. 이게 어떤 물체가 있죠. 그래서 쏘고 반사되는 거죠. 수신되는 시간 차이를 구하고 시간 차이와 음파의 속도를 고려하여 문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직렬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회로 구성은 아까 요 회로는 얘기했고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요 트리거 핀, 요게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핀, 이게 아니라 다시 볼까요? 트리거 핀이 이제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밝은 걸로 합시다. 요 트리거 핀, 요 트리거 핀이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7번. 그래서 트리거는 7번이다. 이렇게 일단 컨스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에코죠, 에코. 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요 에코가 8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에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거 핀하고 에코 핀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셋업 함수를 보겠습니다. 트리거 핀은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에코 핀은 인풋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7번 핀인데 이게 아웃풋으로 가서 이 트리거 펄스를 갖다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초음파 거리 센서에. 그래서 아웃풋,
그 다음에 에코 신호로 받은 요 신호를 8번으로 입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인풋.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9600bps로 보레이트를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 함수를 돌립니다. 루프 함수는 시리얼 프린트 한 다음에 cal distance, 이거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이건 뭐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 cal distance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직렬 모니터로 변수 distance mm에 저장된 그런 값을 이제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밀리미터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distance mm이라는 이 cal distance라는 함수는 결국 뭔가 그 리턴 값을 주게 되는데 그 값이 distance mm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딜레이 100ms 지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루프를 돌려. 그러면 100ms마다 한 번씩 물체와의 거리 값이 반복적으로 이제 직렬 모니터로 출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call distance,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 볼 겁니다. 이게 제일 그 함수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게 call distance입니다. calculate distance겠죠.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echo time 마이크로세컨드, 그죠? 초음파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롱으로, 시간이기 때문에 롱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까지의 계산된 거리가 더블 형태로 이제 distance mm,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밀리미터로 이제 계산값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하는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하기를 트리거핀이 7번 핀이죠. 아두이노 7번 핀으로 출력을 하라는 거죠. 뭐를? 하이를 출력을 하죠. 그런 다음에 마이크로세컨드, 10마이크로세컨드 지연시키죠. 그럼 하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걸 로우로 바꾸죠. 그러면 로우로 되돌아오겠죠. 그럼 뭐야? 이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신호가 요 세 개의 루틴에 의해서 요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트리거 핀으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7번 핀으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초음파 거리 센서의 트리거 핀이 받겠죠. 그게 수신을 받겠죠. 이걸 이제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8개의 8kHz 펄스, 8kHz가 아닙니다. 이거 40kHz예요. 바꿀게요. 40kHz 펄스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출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디지털 라이트 한 다음에 바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8개의 40kHz 펄스가 발생하는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 타임 US,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라운드 트립, 그러니까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이 펄스인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자, 요 8번 핀이 하이로 유지되는 시간, 그게 요거죠. 어차피 요 8개의 펄스가 발생된 다음에 에코 신호를 무조건 하이로 올릴 거고, 그게 쭉 가다가 진행되다가 반사파가 검출되면 그때 로우로 내릴 거니까 요 사이의 시간 간격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펄스인 함수죠. 그 시간 간격을 에코 타임 US로 이쪽으로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에코 타임 US에서 331.5 플러스 0.6 곱하기 25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장애물까지 거리는 속도가 340이었고요. 그게 미터 퍼 세크였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곱하기죠. 잠시만요. 그렇죠. 요게 이제 뭡니까? 시간을 곱해야 되니까 에코 타임 US, 요걸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지우고 다시 써볼까요? 네, 요거를 해서 요거를 곱하면 되는데 이게요. 이게 보면 이제 거리는 이게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를 할 거고, 요 에코타임 US로 들어오는 요거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1000을 곱해줘야 되죠. 1000을 이렇게. 그죠? 곱해줘야만 요 마이크로가 미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 트립 타임이기 때문에 이걸 2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겁니다. 이게 나누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분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2로 나누고 1000을 곱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340 자리에 왜 이게 들어와 있냐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340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상온이 25도면, 자, 25도면 0.6만큼 속도가 더 증가한다고 그래요. 상온 1도마다. 그래서 331.5 플러스 0.6만큼 증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온이 25도니까 25도를 넣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340으로 써도 됩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렇지만 온도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작용물까지 거리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상온을 고려해서 그러면은 요 숫자를 대신 넣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온도가 바뀌면은 요 숫자를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속도는 요거다. 왕복 거리를 위해서 2로 나눠야 되고 밀리미터 환산을 위해서 1000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번분수기 때문에 곱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턴 하기를 원래 요 디스턴스 mm이라는 게요. 생각해보면 처음에 뭘로 선언했냐면 더블로 선언했습니다. 더블 변수. 근데 리턴 할 때는 인트로 강제 형변환을 해서 리턴을 합니다. 그죠? 강제로 요거를 이제 정수형으로 이제 강제 형변환을 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루프 함수에서 어차피 이 콜 디스턴스 함수를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루프 함수에서 그 값을 받아갖고 직렬 모니터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결과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 올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이 뜹니다. 이 영역에서 요걸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이 영역은 초음파가 도달할 수 있는 아까 그 부채꼴 모양의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밖으로 빼버리면 얘가 측정할 수가 없죠. 반사파가 수신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역 내에서 이걸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움직이면 이제 거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거리가 달라지는 게 보이고 그걸 측정한 거리가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정확하게 같은지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응용과제 도전하기고 이제 이게 프로그램 14.2입니다. 이걸 수행해 보겠습니다. HCSR04 제품 대신에 파라락스 제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요 제품. 이걸로 거리 측정 회로를 구성하고 똑같은 실습을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파라락스 제품은 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5V가 있고 여기 SIG라고 시그널이라는 SIG라는 요 핀이 있습니다. 이 SIG가 그 전에 우리가 했었던 트리그, TLIG, 그 다음에 에코, 요 두 개의 핀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 요 SIG가 시그널 핀이. 그래서 요 시그널 핀은 요 디지털 출력 7번에 그냥 연결돼 있죠. 하나만 연결돼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래밍을 잘 하게 되면 요 한 핀으로 충분히 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트리거 신호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그 에코 신호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한 번은 요 7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했다가 에코 신호 받을 때는 입력으로 설정하고 다시 트리거 신호 보낼 때는 출력, 에코 신호 받을 때는 입력 이런 식으로 매번 요거의 입출력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보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건 그냥 가고요. 여기 지금 시그 핀으로 해서 7번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 센서에 시그 핀이 입력되는 입력핀 연결되는 아두이노 핀 번호가 7번입니다. 그런 다음에 직렬 모니터를 9600으로 맞췄고요. 셋업 함수에서. 자, 루프 함수에서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컬 디스턴스를 통해서 여기 이제 요 컬 함수가 수행이 되면 여기 리턴이 되겠죠? 그 리턴 값을 어디서 받는 거죠? 이제 여기서 받는 거죠. 받아가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 다 똑같습니다. 앞에 거와.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 바로 요 문제의 calculation distance 함수.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핀 모드를 7번 핀, 시그 핀을 7번 핀을 출력을 했다가 입력을 했다가 출력을 했다가 입력을 했다가 바꿔주면 됩니다. 그것만 이제 잘 우리가 코딩해 주면 돼요. 요 두 개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핀 모드 시그를 아웃풋으로 처음에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시그를 하이로 갔다가 10 마이크로 세컨드 지연한 다음에 다시 로우로 옵니다. 그러면 요거의 새 라인은 요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요거. 그래갖고 요걸 출력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그라는 7번 핀으로
저 10마이크로세컨드짜리의 트리거 펄스를 쭉 보내는 거죠. 그죠? 보내서 초음파 거리 센서가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호가 전송되면 바로 8개의 40kHz 펄스가 발생이 되고, 요거 발생이 끝날 때 요때 요걸 하이로, 에코를 하이로 올리게 되죠. 근데 이것도 에코 신호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시그 신호가 되겠죠. 시그 신호.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핀 모드를 요거를 인풋으로 빨리 바꿔주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요 에코 신호를 입력 받아야 되니까 7번 핀이. 그죠? 그 전까지는 이 7번 핀이 출력을 해줬는데 이때는 입력 받아야 되니까 재빨리 이 시그 핀을 인풋으로 바꿔주고, 요 사이에 이제 8개의 40kHz 펄스 요거는 진행이 되겠죠. 요 진행이 되겠죠.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 타임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펄스 인 신호에서 시그를 이제 하이가 유지될 때의 시간을 리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여기 인풋을 해놨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수식, 앞서와 똑같은 수식으로 디스턴스 mm을 계산해서 이거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시면 핀 모드를 요때는 출력으로, 또 요때는 입력으로, 요것만 잘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머지는 앞서서 핀 2개를 별도로 이용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나 두고요. 프로그램 올리고요. 시작하기 하고, 그럼 요게 생성이 되고요. 요게 이제 요 클릭해야 됩니다. 요거 딱 클릭하면 요 모양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막 움직이면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리와 요것과 거리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제 도전하기 프로그램 14.3입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앞선 응용과제와 같은 회로를 그대로 구성할 거예요. 우리 파라락스 제품을 이용한 걸 그대로 보이고, 시그핀하고 그라운드 핀 사이의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볼 거예요. 저 시그핀하고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처음에 이런 펄스가 입력이 돼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8kHz짜리, 40kHz짜리가 8회 전송되는 거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무선으로 전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측정되진 않고, 이 시간이 좀 지났다가 이제 반사파가 수신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요게 트리거 신호, 트리그, 그 다음에 요게 에코 신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파형이 실제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실로스코프라는 건 뭐냐면요. 오실로스코프는 이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어떤 장비가 오실로스코프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멀티미터랑은 좀 달라. 디지털 멀티미터는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전압값이나 전류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앞서 해봤지만 뭐 저항값, 전류값, 전압값을 그냥 숫자로만 보여주는 게 디지털 멀티미터고, 이 오실로스코프는 숫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시간 변화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오실로스코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해 본 다음에 장애물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에코 신호의 폭이 넓어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선 요만큼이죠. 근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지금 에코 신호의 폭이 이렇게 길어져야 되겠죠. 실제로 길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모양이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여기 한쪽이 양극이고 한쪽이 음극입니다. 극성이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는 출력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전자 테스트 장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X축이 요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Y축이 뭐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세팅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TD, Time per Division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시간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그거를 100 마이크로세컨드로 했으면 요 사이가 100 마이크로세컨드, 이거를 뭐 1초로 했으면 요 사이가 1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간격, 보는 시간 간격을 그렇게 조절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 실습에서는 아마 이거를 2ms 정도로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야만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두어서 실험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 신호가 있고요. 그게 이제 1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유지가 되고,
내부에서 요거에 요것도 이제 펄스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된 초음파가 검출이 됐을 때 요 폭이 결정이 되겠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그대로 앞에 있는 거 올렸고요. 그러면 시작하기 누르면 여기 지금 오실로스코프에서 요거 잠깐 이렇게 뜨죠. 요게 뭐예요? 요 트리거 신호예요. 트리거 신호. 그 다음에 요 뒤에 이게 폭이 넓은 게 뜨죠. 이게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시간 간격 요거는 2ms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시간 간격은 2V로 볼 겁니다. 그럼 여기 5V가 되겠죠. 이게 5V. 그쵸? 우리는 5V만 다루니까, 아두이노 5V 입출력을 하니까 이제 5V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장애물인데, 장애물이 좀 가깝게 이렇게 설치해놨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폭이 좁습니다. 좁은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좀 멀게 해놨죠? 그랬더니 이 폭이 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죠? 나머지 모든 세팅은 동일한데 이 폭이 좀 길어졌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뭘 하는 건지 우리가. 그죠? 예, 요거 연결할 때 여기가 양극이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양극이고요. 여기가 음극이니까 음극은 그라운드에, 그 다음에 양극은 그 시그널 핀 그거 한쪽을 이렇게 딱 떼갖고, 그러니까 7번에다 그대로 연결해도 됩니다. 예, 어디다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7번에다 바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오실로스코프의 측정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